없었어요? 쌤 3학년 이렇게 있고 79번까지 하는 건데 1379 숙제 마지막으로 나갔어요. 뭘 다 했죠. 숙제 남았구만. 네? 아, 에헤이. 왜요? 잠깐만요. 하나도 안 했어? 승망이 이렇게 쌤. 책을 안 가져왔어? 노트는? 5번이요. 그러면 그 마무리 하세요. 알겠죠? 질문. 그러니까 그게 숙제야. 오늘까지 해야 되는 숙제. 정확히 1374까지. 에헤이. 일단 마무리 하시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좀 하세요. 알겠죠? 일단 지금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그 모의고사 방금 본 거 있죠? 그날 한 걸 그냥 빨리빨리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랑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이 오답 정리 좀 해와. 알겠어요? 오답 정리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니까 꼭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좀 쌓이고 쌓이면요. 반복되다 보면 똑같은 게 계속 나와. 이제 비슷한 유형을 다 풀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 피세요. 유나야, 근데 뭐 하라 했어? 한번 얘기하면서 들어. 자, 모의고사 오늘 좀 어려웠나요? 모의고사 질문할 건데요. 틀린 거, 아니면 이제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근데 답지 보고 교정은 좀 하셨을 텐데, 그래도 좀 불안한 거 있죠? 불안정한 거. 이제 내신 대비 좀 빡세게 해야 되니까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질문 좀 해보세요. 또 모아가지고 또 문제 낼 테니까. 자, 번호 부르세요. 6번 또요. 6, 7 또요. 9 아니야? 9 아니야? 9, 9 10 10 11 12 12 13 15 아마 뒤쪽은 거의 다일 것 같고 14 거의 다 해야 되거든요. 10 8 19번. 다야 다. 또 괜찮아. 유나 더 없어? 네? 나머지 사는 거야. 틀린 것만 틀린 것만 있어. 자, 6번 먼저 갑시다. 다 나왔어. 자, 6번 많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5번도 사실 조금 유형이 바뀌어요. 보통은 이제 올해 학생이 주어지고 이제 올해 학생을 작년의 학생 수가 주어지고 올해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들인데 5번이에요. 잠깐 5번을 봐봐. 근데 얘는 우리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x로 놓는 거였죠.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것도 표 천천히 짜고 하면은 잘 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이 활용 문제에서 좀 어려웠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처음 모의고사는 원래 조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냈어. 단독으로 출제했는데 욕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잘했고 아빠 애들 시험 봤는데 막 40점대 막 30점대도 막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 막 6점 맞은 학생 있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복습이 좀 잘 돼 있고 수월하게 푼 학생들 그래도 80점까지 나오더라고요. 100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6번 가봅시다. 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시중 교재에 있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평균이 이제 등장했을 때는요, 총점 계산까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표를 좀 짜놨는데요, 얘는 이제 결과적인 표니까 우리가 표를 다시 똑같이 한번 짜볼게요. 자, 참 내볼게요. 총 60명이 응시했는데요, 20명이 불합격했대요. 자, 그러면 사람 수. 에는 합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사람이 있겠죠. 전체. 그럼 합격자가 지금 몇이에요?
불합격자가 20명이니까 합격자는 40명이 되겠죠. 전체가 60명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최저점을 받은 응시자의 점수, 최저점이죠. 60명이 평균보다 5점 낮고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16점이 낮았으며 불합격자 평균의 2배보다 1점 일단 모르겠고, 일단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저점을 받은 응시자의 점수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최저 점수를 x로 한번 놔볼게요. 일단 표면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우리 x로 놓잖아요. 그럼 다시 갈 건데요. 자, 근데 얘는 비교해보는 게 나왔던 게 뭐냐면 평균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 계산을 해주려면 평균으로는 절대 덧셈 뺄셈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총점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금물 농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 줄로 와서 읽어볼게요. 최저점 응시자 점수, 즉 x점. 60명의 평균보다 5점이 낮았대요. 얘가 60명 평균보다 5점 낮은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x 플러스 5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차이만큼 더해준 거야. 그 다음에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16점이 낮았대요. 합격자의 평균보다 여기다 16 빼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한테 다시 16을 더하면 얘도 x로 표현하기가 쉽죠. 맞아요? 다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의 평균보다 16점이 나왔으며, 자,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3점이 낮았대요. 그럼 얘를요, 억지로 x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얘가 연립방정식 파트니까 최대한 문자 2개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복잡하니까 얘 불합격자 평균을 y로 갑시다. 됐어? 그래서 억지로 그냥 사실 이거 x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연립은 2개 쓰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2개의 관계 다시 읽어볼게요. 자,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 그러면 2y죠. 거기에다가 3점만큼 빼면 최저 점수인 x. 식 하나 완성됐네. 됐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응시 점수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요. 우리 합격자의 총 점수는 이제 40명에다가 각각의 점수 곱하면 총점 나오죠. 그럼 얘는 40 x 더하기 16이 되네요. 얘는 2개 곱하면 총 점수 20y 되잖아요. 근데 전체 평균이랑 전체 수가 나와 있으니까 얘도 계산해보면 60 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불합격자, 합격자 합을 구하면 전체 합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40에 x 더하기 16 더하기 20y는 60 x 플러스 5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연립장 방정식 풀어주시고요. x 값 찾아주면 돼요. 그럼 식 세우면 문제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얘는 풀면 x는 몇 나와요? 얘가 37? 37 나옵니다. 답은 오늘 윤아 점수네요. 네? 야, 최저 점수. 마침 최저 점수. 이걸 알고 37초 딱 맞춘 거지, 누나가?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7번. 이거 꼭 표 작성하셔야 돼요, 알겠죠? 야, 이것도 그 나이 문제 있죠? 나이 문제, 과거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나이였을 때, 우리 나이가 몇 배고, 이런 거 있잖아.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표 짜셔야 돼요. IQ 좀 높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짜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7번도 이제 표 짰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음표 문제죠. 자, 음악 공부해보신 분, 음악학원 다닌 분 사람. 안 다녀봤어? 피아노 학원 안 다녔어? 다녀봤죠? 안 다녔어? 피아노 학원 안 다녔어? 바이올린 이것도 안 다녔어? 악보 볼 줄 알아? 처음이야? 자, 그러면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악보를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악보를 보면요. 악보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오선지가 딱 있고요. 이 악보가 딱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선을 이렇게 잘라줄 때가 있는데요. 얘를 한마디라고 불러. 그러면 4분의 4박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4등분 시킨 거를 4개 가져오면 얘가 한 박자죠. 4분의 4는 1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를 채운다. 4분의 4박자라는 뜻인데요. 4분음표가 4개 있으면 딱 1이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음표가 4개 있으면 얘가 4분의 4박자야. 근데요, 4분음표는 이제 4등분 시킨 거고요. 그럼 8분음표라는 게 또 등장해요. 8분음표가 뭐냐? 얘는 8등분한 거야. 그러니까 4등분을 얘는 2등분 또 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한 박자를 채우려면 얘는 8개가 있어야 한 마디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자, 근데 그거 다 무시하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가인은 4분의 4박자인 뭐 16마디 밑줄 쳐볼까요? 16마디가 일단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16마디 밑줄 쳐보세요. 16마디. 자, 그래서 A곡과 B곡을 작곡하려고 하는데요. A가 B곡. 그 다음에 4분의 4박자인 악보에는 자, 한 마디의 길이가 4분의 1인 4분음표는 몇 개? 4개 들어간다는 뜻이래요. 4분의 1짜리가 4개 들어가야 1을 딱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각 마디에 들어가는 음표와 심표의 길이의 합이 1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이제 한 마디 사이에 4분음표라는 게 원래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4분음표가 원래 4개 들어가야 되는데 4개를 이제 음악을 연주를 시키지 않고 싶어. 3개만 딱 치고 끝내고 싶어. 그럴 때는요. 4분 심표라는 이제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잘 그렸죠. 얘가 4분 심표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4분음표를 3개만 그리면 땅땅땅 치고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박자에 안 맞아. 그래서 땅땅땅 한 번 쉬고 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분 심표라는 뜻은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래도 4분의 1 박은 채우고 있는 거야. 얘도 4분의 1박자고 얘 4분의 1박자, 얘 4분의 1박자, 얘도 4분의 1박자니까 쉬는 자리를 메꿔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심표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음표가 4개 들어간다는 뜻으로 각 마디에 들어가는 음표와 심표의 길이 합이 1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음악을 몰라도 이 질문 잘 읽어보고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사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제 명칭에 4분음표랑 4분 심표는 4분의 1 길이를 갖고 있고요. 8분음표와 8분 심표는 각각 8분의 1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곡 A는 4분음표와 8분음표로만 구성되어 있는 악곡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A곡 이제 짤 거야. A곡, B곡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4분음표가 있어요. 4분음표. 4분음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분 심표도 있을 수도 있겠죠. 4분음표. 그러면 4분 심표도 있을 거야. 4분 심표. 그리고 8분 음표가 있으면 8분 심표도 있겠죠. 일단 등장하는 게 4종류예요. 8분 심표까지 있다. 그럼 이걸요 채워나가면 돼요. 자, 근데 우리 맨 마지막 줄 먼저 볼게요. 자, 곡 A에 사용된 4분 음표의 수. 그럼 A에 사용된 4분 음표를 X로 놔야 되겠죠. 구해야 되는 걸 미지수로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곡 B에 사용된 8분 음표의 수. 곡 B에 사용된 8분 음표. 여기를 그럼 Y로 봅시다. 그래 놓고 읽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웬만큼은요, 거의 70%, 80%는요, 구해야 되는 걸 미지수로 놓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다 풀려. 씩 잘 세워주고. 자, 그래서 다시 표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밑에 두 번째. 자, 곡 A는 8분음표와 4분음표가 구성되어 있고요. 4분 심표가 9번 있게요. 4분 심표가 9번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다 채워주면 되겠죠. 자, 곡 B는 4분음표와 8분음표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8분 심표는 8번 있대요. 8분 심표 여기 8번 들어갔다는 얘기야. 자, 곡 B에 사용된 4분음표는 곡 B에 사용된 4분음표 여기 있죠. 얘는 곡 A에 사용된 4분음표는 X인데 거기 4분의 3배래요. 여기에 4분의 3 X로 넣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곡 B에 사용된 8분음표의 수는 곡 A에 사용된 8분음표 수의 2배래요. 그럼 얘한테 2배 하면 얘가 Y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Y를 절반 때려 놓으면 8분음표가 A 거가 나오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곡 A에 사용된 8분음표 수를 2배 하면 얘가 나와요. B의 8분음표가 같다. 맞죠? 맞는 말이죠? 8분음표 수의 2배. 맞죠? 그래서 곡 A에 사용된 4분음표 구하는 거고요. 자, 언급이 안 되는 거는요. 없다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쵸? 언급이 안 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아. 다른 건 없다.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명확한데요. 문제가 사실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뉘앙스 잘 보고 이거를 만약에 있다고 풀었을 때와 없다고 풀었을 때 출제의 의도가 뭘까?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없어요. 중학교 시험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 박자를 모두 더했을 때 얘가 몇 박자가 돼야 될까? 자, 얘를요. 8분음표로 다 환산을 시킬 거야. 4분음표를 이제 2배를 시키면요. 8분음표의 수로 바뀌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한 마디당 4분음표는 4개 들어가야 돼요. 그럼 8분음표 몇 개 들어가야 돼요? 8분음표가 8개 채워져야지 마디 하나 완성돼요. 맞죠? 그러면 8분음표로 환산했을 때 총 복수가 이제 복수 안에 16개의 마디가 있잖아요. 한 마디당 8분음표가 몇 개? 8개 있어야 돼요. 그럼 16 곱하기 8로 8분음표를 환산할 수 있어요. 이거 4분음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길이를 합을 해서 16이랑 같다. 이것도 가능한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박자를 모두 더하면 박자를 모두 더했을 때 얘가 16마디, 16이랑 같다. 이렇게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볼까? 8분음표가 아마 제일 쉬워요. 자연수 좀 때리려면. 그렇죠? 그러면 얘도 곱비도 16마디니까 8분음표로 바꿨을 때 그 8분음표 개수가 이제 16 곱하기 8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 유지 세울 거예요. 자, 4분음표는 2개로 쪼개면 2x가 되고요. 얘는 18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분음표로 쪼개면 얘는 2배 해요. 2분의 3x가 되고요. 얘는 없고 8분음표는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꼭 A에서 자 2x 18 2분의 y를 전부 더하면 16 곱하기 8이랑 같아져야 돼요. 맞죠? 그럼 2x 더하기 18은 더하기 2분의 1 y는 8, 6에 48, 8, 1은 8이니까 128인가요? 그렇죠. 얘가 첫 번째 식이고요. 자, 그 B에서는 모두 더했을 때 그럼 2분의 3x 더하기 y 더하기 8이 얘는 128이랑 같아요.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연립해서 풀면 x가 뭐 나오죠? x가 40 나오나요? 40 나오고요. y는 60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 개 합은 5번입니다. 아시겠어요? 표 그냥 채워주면 돼요. 다 똑같이 채워주면 돼요. 대신에 4분음표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8분음표에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알겠죠? 다음 넘겨보세요. 9번. 자, 그러면서 제시된 1참수의 그래프 ABCD가 있는데요.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을 고르래요. 자, 명석부터 볼게요, 명석. 자, A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은 B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라는 직선이 지금 여기 있죠? 얘는 4만큼 Y축 방향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올리면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요. B가 되려면 4만큼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명석이는 4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행동하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석이는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보여.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1참수 그래프는 C와 D야. 맞아요? 맞네요. 그렇죠? 그럼 보현이 일단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한. 자, X절편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 x수의 좌편이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이잖아요. x좌편이 큰 걸로 나열되면 오른쪽 거부터 C, B, A, D 이렇게 가야 되는데 C, A, B, D라고 했으니까 성환 틀린 거죠. 이해돼요? x좌편은 그냥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야. 그럼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 얘가 커요. 얘가 커요. 되셨죠? 성환 틀렸다. 온유. 자, y절편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 y절편은 어디냐면 띵띵띵띵. 그러면 C, A, B, D. C, A, B, D가 돼야 되는데 틀렸죠. C, B, A, D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온유도 틀렸다. 있지만 자, A부터 D까지로 둘러싸인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을까요? 얘는요, 중2 사실 배워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평행사변형 우리가 평행사변형,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을 중2 하에서 배워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 A와 B가 평행하죠. 기울기가 지금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돼요.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5가지 다 외우셨나요? 외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원래 그거 모르면 사실 조금 문제가 그래요. 그냥 감각으로 가셔야 돼요. 안 배웠지만. 그래서 지만은 맞는 말을 사실 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창형 A부터 D까지 그래프가 이루는 교점에 X좌표가 가장 큰 경우는 B와 C가 만나는 경우야. 교점에 X좌표가 가장 큰 거. 일단 교점을 찾아요. 교점이 어디 있냐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교점 중에서 X축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얘네요. 그럼 B랑 C가 만나서죠. B랑 C가 만나서 창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부연지만 창형 3명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도 중요하죠. 10번 중요해요. 2번. 예, 답 2번이요? 몰라요. 자, fx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뭔가 이상한 함수식이 나와 있어. 자, 그럼 이거 보면요. 거의 99.9%는 얘가 뭘 준 거냐면 기울기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리 직선 그려볼게요. 자, 우리 직선이 쭉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대. 자, 근데 얘는요, y는 fx라고 표현된 직선이에요. fx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함수 형태를 fx로 놓는 거 배웠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하나의 점을 우리가 x1이라고 넣을 거야. 이 x좌표를.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를 이 함수식에다 넣으면 얘는 y좌표가 fx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표현 좀 어색한가요? 괜찮아? 어색해? 자, fx라는 함수에 x를 넣으면 그때 y좌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2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x에다가 x1이라는 애를 넣으면요, 계산하면 2x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2x1 더하기 1이라고 보는 거는 얘는 익숙하죠? 얘는 이해되시죠? 네,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식 쓰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식을 fx라고 그냥 바꿔서 이름 붙여서 함수 형태로 그냥
쓰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얘를 이제 안 쓸 거야. 왜냐면 나중에 필요할 때만 쓰면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1, 그래도 우리는 y를 표현하는 방법이 x 자리에다가 x1을 무조건 넣어야 되죠. 그 대신에 저 함수식에다가 x1을 대입했구나, 이걸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수투 과정에서 미적분 할 때 많이 나와요. 평균값 정리 막 이런 거 하면서 평균값 구하는 게 있어요. 기울기랑 똑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 표현에 좀 익숙해져 보세요. 알겠죠? 실제로 중2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죠?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선을 이제 또 나타내 보면요. 얘 그 하나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를 x2라고 낼 거야. 그 다음에 y좌표는 x2를 식에다 대입했다는 표시. fx2 이렇게 점의 좌표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뭘 쓸 거냐면 기울기 공식을 쓸 거야. 기울기 공식. 자, 기울기는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의 정의였어요. 걔는 기울기는 자, x에서 x 증가량만큼은 fx, x2에서 x1을 빼면 x의 증가량이 나오고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얘 길이가 나와. 그러면 fx2 빼기 fx1. 자, 이렇게 놓으면 얘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헷갈리죠? 나중에 수투할 때 좀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기울기를 나타낼 때 우리 x2 똑같죠? 그 다음에 x1 얘 모양 똑같죠? 그래서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이걸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x2 x1 이렇게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위에를 보니까 얘는 n이야. 근데 3n이고요. 얘는 2m인데 6m이야. 안 맞네? 그러면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조정을 해줄 건데 괄호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죽어도 못 바꿔. 그러면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건 이 아랫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양변에 뭐 곱하면 좋을까? 뭐 곱하면 좋을까? 그냥 뭘 곱해. 분모를 곱하면 소용없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이놈이 없어지면 얘랑 같아지고요. 이놈이 2로 바뀌면 2m과 2m 똑같아지죠. 양변에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어렵나? 처음에 많이 어렵죠? 익숙해져야 돼요? 자, 사실 공부할 때 꿀팁인데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뭔가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세요. 나는 스펀지다. 일단은 흡수시켜. 저게 뭐야, 저게. 그러지 말고. 저게 뭐야, 좀 그런데 좀 짜증나는데? 이러면요, 자꾸 이게 머리에서 지식이 튕겨나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막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다음에 볼 때 이게 습득력이 빨라져.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뭐 어떤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얘랑 약분해서 얘랑 없어지고 얘는 2m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n 빼기 2m분의 얘는 fn 빼기 f2m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럼 이제 나왔죠. 그럼 얘가 기울기 역할을 하는구나.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그래서 얘는 두 점. 이 fa라는 이제 직선 함수 위에 얘는 n, fn을 지나는 하나의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m, f2m이라는 직선 위에 점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짰다? 기울기를 짰더니 이런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답은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9라는 뜻이죠. 이해됐을까요? 자, 따라서 A 값이 기울기 역할이잖아요. 얘가 기울기 역할이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9라는 얘기죠. 좀 어렵죠? 우리 아직 좀 정리하셔야 돼요. 함수 아직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9를 넣으면요.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랑 같아져야 된대요. 그러면 F에 2를 대입한 결과는 2, 9, 18, 마이너스 18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2. 그럼 B의 값은 16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7이 되네요. 아, 이거 어렵죠? 근데 막상 이게 좀 익숙해지잖아요? 답이 금방 나와. 근데 우리가 해석 자체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이거 되게 쉬워해요. 아니, 뭐야? 탁탁탁.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직 그게 생각하고 이제 그 이후에 투 같은 거 미적분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알아요. 이거 선생님들한테 너무 쉬운, 그래서 선생님 문제 만들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줬는데, 좀 쉬운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애들이 와와라로 무너진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실제로 그래요. 뭔가 답은 쉽게 나오지만 이게 생각을 못 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기울기 꼭 일단은 기억해놔. 이런 모양이 일단 기울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 먼저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12번. 예. 이것도 어려웠죠. 자, m 곱하기 n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쵸? 자, y는 fx라는 애가 1차 함수고요. 얘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여야 된대요. 근데 a랑 b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고요. a랑 b를 더했을 때는 빵이 된대요. 그리고 f에다가 3을 넣었을 때 5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3,5를 지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좀 어렵나요? 근데 fx식을 이제 mx 더하기 n으로 나타내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때 m값, n값. 일단은요, 우리 x절편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얘가 a, 0이라는 점을 얘가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뭐냐면, 얘는 0,b예요. 0,b. 0,b를 여기다 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다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하나의 힌트가 a와 b의 부호는 정반대예요. 두 개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요.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 자, b를 이항시켜보면 a는 마이너스 b랑 똑같아서 부호는 반대고요. 절대값은 똑같은 수야. 맞죠? 그래서 식이 나오는데 자, 재보세요. 자, 이놈을 얘 식에다 대입하면 얘가 fx잖아요. fx. 얘를 대입하면 일단 3이 돼야 돼요. 그럼 식이 하나 나오죠. 얘 대입하면 식이 또 하나 나와요. 2개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식 3개. 이거 대입하면 식 4개 나와요. 맞죠? 자, 식이 일단 4개야. 근데 문자는 몇 종류예요? A, B, M, N. 4종류죠. 자, 그럼 연립해서 그냥 풀려요. 무식하게 그냥 대입해서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a,0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0은 am 더하기 n.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0,b 대입해요. 그럼 b는 n. 그 다음에 a 더하기 b, a-b 일단 냅두고요. 3,5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5는 3m 더하기 n. 그 다음에 얘는 우리 a는 마이너스 b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죠. 식이 일단 4종류가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연립이 좀 어렵네요, 그죠? 이게 어려워. 그러면 문자를 최대한 바꿔줘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n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n이랑 같아요.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n 이렇게. 그럼 0은 마이너스 n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식이 하나 또 있죠? 그러면은
5는 3m 플러스 n. 이야. 자, 그러면 연립할 거예요.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요. 그러면 얘는 5가 되고요. 얘는 3m 플러스 nm이 되고 n이 없어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풀리나? 풀려야 되는데. m으로 묶으면 이거 그냥 노가다해도 풀리긴 하는데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을까? b의 n느냐 이렇게 풀리면 안 풀리나 보다. 그때 잘못 풀었나 보네요.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건 아니었어. 그래서 이걸로 안 풀린대요. 왜냐면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야 돼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결국엔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걸 그냥 괜히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구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윤아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예. 얘는요, 그림 그리고 해석해서 푸는 거야. 그림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우리 fx라는 그림을 이제 그릴 건데, 일단 x절편이 a, 그 다음에 y절편이 b고요. 그거는 반대여야 돼요. 그럼 우리 두 가지 종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a가 양수이면 x절편이 오른쪽에 찍혀. 그럼 b도 음수가 돼서 여기 찍히겠죠. 그리고 절대값이 같아서 얘가 a, 그럼 얘가 마이너스 b. b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하나 나와요. 얘는요,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요, 얘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칠해보면, 자, a만큼 증가할 때에는 마이너스 b만큼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죠. 왜냐면 b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량은 양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됐죠? 얘는 기울기가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a는 마이너스 b랑 똑같대요.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b 대입하면 1이네요. 금방 나오죠? 아까 뭐 이상한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사실 그림을 파악하면.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는 m이 기울기 역할이니까 m이 1이라는 소리야. 이거 이해되세요? 됐죠? 그 다음에 y절편은 b죠. y절편은 b고요. 그러면 예식을 이제 가져오면 y는 x 더하기 n이고요. 얘가 f3이 5랑 같아야 되는데요. 그럼 f3이 5라는 걸 쓰면 x자리에다가 3을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그 결과가 5가 된다는 얘기야. 5는 3 더하기 n이니까 n 값이 2. 바로 나오네요. 맞죠? 자, 근데 얘를 지금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mn. 이거 되나?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조건이 이제 위배되는 게 없죠. 잠깐만요. 자, 우리 y절편이 지금 b인데 음수여야 되죠. 근데 y절편이 우리 n이잖아. 얘가 음수여야 되는데요. 양수로 나왔네. 얘 못 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됐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a가 음수고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거 써볼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기울기가 이제 없애버려. 이때는 기울기가 a만큼인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증가할 때 b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는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b분의 b니까 기울기는 똑같이 1이죠. 맞죠? 그럼 기울기 역할이 여전히 m은 1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를 완성시켜서 가져오면 y는 x 플러스 n이고 마찬가지로 3,5를 대입해요. 그럼 5는 3 더하기 n인데 n이 2가 돼요. 그렇죠? 그럼 n이랑 b랑 같아야 되겠죠? y절편. 얘가 n인데 얘가 양수니까 써도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M1이고요. N은 2. 얘도 써도 돼요. 그럼 L 곱하기 2는 2가 되겠죠. 사실 여기서 그냥 모르고 풀었어도요. 두 개 곱하면 이제 2가 나와서 답은 되는데 사실 여기서 답이 나오면 틀린 거야. 잘못 푼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상황을 나눈 거야.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이것만. 이거 너무 어렵나? 기울기랑 y좌표의 역할을 이렇게 정확히 잘 아시면요. 그림 그려놓고 이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아마 90점대까지 나올 거야. 왜냐면 연립방정식이랑 연립방 되게 쉽고 연립방정식 활용도 사실 엄청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적당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함수 그래프 이쪽이요. 함수 그래프가 좀 어려워요. 실제 시험에서도 균등하게 단원별로 균등하게 문제 내지 않고요. 함수 쪽에서 문제 더 많이 내. 함수가 제일 중요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렵겠나? 노가다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 해석해서 하세요. 13번 갈게요. 네, 잘 듣고 있죠? 자, 13번 1차 함수 y는 a-5의 x 더하기 3a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 자, 볼게요.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래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면요.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 역할은 a 빼기 5니까 기울기 a 빼기 5는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나 1차 방정식 그래프와 평행하대요. 그러면 우리 주어진 게 뭐냐면요. 얘는 이제 표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y만 남기고요. 우변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그럼 얘는 a 빼기 5의 x 이렇게 바뀌고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럼 얘와 평행하대요. 누가? 얘 두 개가 평행해요. 자, 평행하다는 얘기는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기울기가 어차피 모양이 지금 똑같으니까 여기서 얻어낼 건 없어. 근데 나머지 y좌표이랑 y좌표도 같으면 일치가 돼버려요. 평행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교훈은 3a와 3이 같지 않아야 돼. 됐어요? 그러면 a는 1이 아니다 라는 조건과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a는 5보다 작다. 얘 두 가지 조건에서 자연수가 아닌 거 찾아주는 거예요. 일단 5 미만의 자연수는 1, 2, 3, 4, 4개죠. 근데 거기서 1은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답은 3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14번. 네, 볼게요. 자, 두 개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근데 5를 잘못 봤대요. 5를 잘못 봤어. 그때 어떤 수를 잘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그 직선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직선이랑 이 직선 중에서 누가 누구 건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거를요. 일단 y는으로 다 바꿔보는 거야. y 이항시키고 5 넘어오면 y는 x 빼기 5가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바꿔보시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되죠. 플러스 4가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얘 음수, 기울기가 음수인 거니까 이놈이 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얘 거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y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5고요. 그리고 교점이 1이네요. 교점이 1이네. 교점이 1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때 y좌표를 먼저 찾아주면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요, 미지수 없는 거 누구야? 아, 잘못 보지 않은 거. 얘한테 넣어야 되겠죠.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봐요. y는 2가 되겠네. 아, 여기가 2였네요.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는 1,2였던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잘못 본 식 얘 있잖아요. 얘 잘못 본 거를 k로 바꿀게요. x 빼기 y는 이렇게 k로 바꿔놓고요. 얘가 잘못 보았지만 1,2를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잘못 본 거를 연립했을 때 1,2가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끝났네요. 됐어요. 그래서 먼저 그림 파악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이해가 정확하게 되시면 그림 파악 굳이 안 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 완성하고 대입해버리면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14, 15 봅시다. 야, 이거 누가 질문했어? 누가 질문했어? 15번! 자, 직선의 방정식은요, x도 1차여야 되고 y도 1차여야 되고요. x가 없어져도 상관없어. y만 1차면 돼요. 마찬가지로 y가 없어지고 x만 없어져도 돼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고생이 정리하면서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다 정리할 거거든요. 자, 근데 함수가 안 되는 것 중에서 자, y가 사라지면요, 얘는 함수가 안 돼. 얘는 뭐 y가 없어질 때는요,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x는 무조건 3이야.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요, 직선의 방정식은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 근데 얘는 1차 함수라고는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부를 수 없어요. 함수의 요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얘는 x에다 3이라는 숫자를 넣으면요, y 값이 우르르 무수수 나와. 함수가 되려면요, x 하나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오직 하나로만 결정돼야 돼요. 오늘 이제 주관식에서 나온 거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는 부르지는 않지만 방정식은 돼요. 그래서 방정식은 넣어줘야 돼요. 자, 일단 기억. 얘는 반비례 그래프예요. 그래서 기억 안 되죠. 탈락. 그 다음에 니은. y의 1차네요. x 없어져도 얘는 직선이 맞아.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y는 x. 둘 다 1차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x에 대해서 1차식이죠. y가 없어져도 얘는 직선의 방정식 가능해요. 그 다음에 미음도 가능하죠. x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 x, y 둘 다 1차네요. 그래서 비읍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5번이 답이 돼요. 됐을까? 무조건 둘 다에 대해서 1차면 돼요. 1차. 참고로 방정식일 때만 된 거예요. 함수였으면 안 되는 게 많아져요. 다음에 17번. 자, 두 점 1,6, 2,2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 L.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40이래요. 그 다음에 직선 L을 그래프로 하는 1참수식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를 버려. B는 양수래요. 좀 복잡해 보이네요.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일단 1,6과 2분의 1를 지난 직선과 지난 직선 평행한 직선 L이야. 그럼 L이라는 직선에 기울기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주어져 있는 두 점 있잖아요. 1,6과 2,1. 얘 두 개를 이제 기울기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x좌표 빼기 x좌표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얘가 기울기예요. 그럼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구나. 그래서 평행하다니까 기울기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x축, y축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40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그림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직선 L을 그릴 거예요. 자, 일단 길이가 마이너스 5래요. 길이가 마이너스 5. 기울기가. 그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그려줘야 되는데요. y절편이 누구야? 여기서 y는 ax 더하기 b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직선 L을. 얘가 L 직선이야.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근데 우리 y절편이 지금 b 있잖아요. b잖아. 얘가 y절편. 근데 y절편이 지금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y절편을 위에다가 이렇게 찍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도형을 우리 L이라고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거 L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이죠? 직각삼각형이네요. 됐죠? 그러면 그때 여기가 길이가 몇이에요? 얘는 B겠죠? Y절편이 B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차함수식 A. 그러면 이거 할 필요도 없네요. 잠깐만요. 직선과 평행 직선 L,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40이다. 문제 잘못 그렸다. 오, 이거 어려운 문제네, 이거. 네, 문제 다시 읽을게요. 자, 볼게요. 자, 두 점 1,6과 2,1을 지난 직선 끊으세요. 1,6, 2,1을 지나는 직선 끊고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 L. 잠깐만요.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 아니네. 그냥 L, X축, Y축. 맞네요. 처음 한 게 맞네. 저 왜 그러죠? 잘 돌려서 그런가? 됐죠? 다시 갈게요. Y는 AX 더하기 B가 돼요.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5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5네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X절편은 Y에다 0 넣으면 돼요. 그러면 5X는 B가 나와서 X절편은 5분의 B가 나와요. 그럼 여기 좌표가 5분의 B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40이어야 된대요. 자, 그럼 이 넓이 짤게요. 자, S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 40. 그러면 B의 세곱, 이 10이니까 올라가면 B의 세곱은 4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B는 자 양수니까 20의 세곱이 400이 되는 거죠. 그럼 B가 20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인 것 같고 있고요. B는 20 이렇게 돼서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두 개 더하면 15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 주인공이 4개가 아니라 3개가 맞아요. 처음 해석한 게 맞네요. 그래서 1,6과 2,1은요 직선 L의 기울기 준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 넓이를 이용해서 B값까지 찾아냈었죠. Y절편은 안 줬으니까.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18번. 자, A 더하기 B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 식 다 쓰는 이유는요. 어차피 식을 좀 필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써봤어요. 자, 먼저 세 1차 방정식. 얘네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나고 있대. 자,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의 직선, 두 점에서 만나는데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점을 찾아볼까? 교점 뭘로 찾아요? 미지수 없는 거 이 두 개로 연립하면 교점 찾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두 개를 양변 더하면 3x는 마이너스 9니까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12, y는 4가 되겠네요. 아,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4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러면 얘도 실행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식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럼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3, y는 4a는 b. 얘가 식 하나 완성이 됐어요. 됐죠? 아, 정말 안 돼. 이거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3y는 9.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은 지금 여기서 이제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있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그래프 그려봐요. 자,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 이제 넓이랑 관련돼 있을 때는요. 정확하게 그리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x좌편, y좌편 찾고 연결하시면 돼요. 자, x좌편, y 대 0 넣어요. x 9네요. 그럼 여기다가 9 찍고. 그 다음에 x에 대해 0 넣어요. 그럼 y좌편 3 나오네요. 여기다가 대충 찍어요. 연결하면 얘 직선이 나오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려야 돼요. y에다 0 넣으면 x는 마이너스 9. 그러면 x좌편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x에다가 0 넣어요. 그럼 y는 6이네요. 그러면 이 2배 쓰죠. y좌편이 6. 이렇게 연결됐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3,4였던 거예요. 맞죠? 근데 얘가 그려지는 삼각형이 x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나머지 이 직선이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이등분시키는 방법은 밑변의 중점을 지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ay는 b.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밑변이 이등분 되게 자르면 넓이도 이등분 되죠. 꼭지점 공유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결국에 얘가 몇이야? 0,0을 지나야 되겠죠. 얘가 0,0을 지나야 된다. 그럼 0,0 대입해요. 그럼 얘는 0, b는 0이네. 아, b는 0이구나. 0이네요. 여기서 이제 가져오면 b가 0이니까 a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 답이네요. 어렵죠? 근데 이게 그림만 정확하게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다 금방 나와요.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쉬운 문제예요. 우리도 이제 잘할 수 있죠. 정리 잘 하시면. 됐어요? 이게 너무 힘드네. 어려운 거 했더니. 그래서 내가 뭔가 1차 함수 관련해서 뭔지 모르겠다. 무조건 그냥 그림 그려보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1차 함수 좀 바삭하게. 19번. 자, 용수철도 여러분 이게 1차 함수 활용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보시면 길이가 30cm인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어떤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무게가 20g 증가할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는 10cm씩 늘어난대요. 그럼 20g 늘어나면 얘가 변화량을 사실 알려준 거예요. 이제 1차 함수 활용할 때는 변화량을 주목해 주시고요. 그 변화량을 기울기로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얘는요. 앞에 기울기를 10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1g 증가할 때가 몇 cm 늘어나는지 이렇게 국화해야 돼요.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1g당 2분의 1cm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됐어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xg의 물체를 이 용수철 매달았을 때, 그럼 1g 넣을 때마다 2분의 1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y는 길이, 전체 길이는요 2분의 1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빵일 때 처음에 용수철 길이 몇이요? 처음 용수철 길이 몇이요? 맨 첫째 줄에 30이래. 그러니까 y절편 x에다가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30인 거, 0 넣었을 때 30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a는 이제 2분의 1, 그 b가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가 50g일 때, 그러면 50g은 이제 x 값잖아요. 50을 넣으면요
y는 25, 그럼 55가 되겠죠. 그럼 그때 k, 얘가 55만큼 늘어나니까 그게 k래요. 그래서 2b 더하기 b, 2a죠. 2a 더하기 b 더하기 k를 구하래요. 그럼 2a는 얘가 1이고요. b는 30, k는 55. 그러면 86, 답은 4번이 되겠죠. 용수철 많이 나오죠? 기온이랑 용수철 이런 게 1참수 활용해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자, 이건 사실 좀 경제학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림은 제품 A를 X에 만드는데 총 비용이 X만 원일 때 XY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만들 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우리 공짜로 만드는 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이게 물 파는 것도 있죠. 물을 이제 퍼가지고 파는 것도 사실 그 비용이 들어요. 페트병 비용도 되고요. 물 끌어들이는 비용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그 직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자, 제품 A개를 사면 일단 얘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비용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20원이 들어요. 20만 원인가 뭔가. 어쨌든 그럼 X 생산량이 증가하면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직선이 되고요. 자, 그때 제품 A를 한 개 판매하여 얻는 수입이 1만 원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입에 대한 직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수입에 대한 한 개 팔면 1만 원이 얻어요. 그럼 기울기가 1인 거죠. 그럼 y는 x 이렇게 쓰고요. y절편은 뭘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y절편. y절편 뭘까? 자, x에다가 0을 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팔았어. 그럼 수익이 얼마야? 0이죠. 그러면 y절편 0인 거야.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y는 x라는 직선은 얘가 수입 곡선이 되는 거야. 돈을 벌어왔다. 매출 곡선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아래 볼게요. 자, 네모박스 보시면, 자, 손익분기점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손익분기점이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으시죠. 뭔 말이야? 원점 아니야. 우리가 10,000원을 벌어왔어. 근데 이걸 팔려고 다 이제 물건을 만드는 동안 10,000원을 썼어. 어떻게 돼요? 야, 10,000원 받았는데 우리가 10,000원 썼어. 0이죠. 그러니까 비용과 우리 낸 것과 받은 게 같으면 그게 손익분기점이라고 불려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비용 곡선, 수익 곡선이라고 불려요. 이제 직선 다 곡선 취급하거든요. 곡선이 많이 나오니까. 손익분기점이 뭐냐면 손자가 손해 손자야. 손해를 보다. 익자는요, 이익 익자야. 이익 익자. 그다음에 분기라는 게 분기,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기,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이 만나는 지점. 딱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y는 x라는 직선 같은 경우는요, x값과 y값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따로 이제 우리가 직선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얘의 식이 되게 간단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난 직선 중에서 x값과 y값이 같은 지점을 지나는 데가 어디요? 50,53번이죠. 이해됐을까요? 이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기출이에요. 실제 기출이니까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21번 함수인 이유는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x 하나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반드시 하나, 오직 하나만 결정된다. 이런 게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맞았어요? 틀렸니? 맞았어? 식으로 나타내는 건요, 아마 여기서 실수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울기 뭘로 넣어야 돼? 했나요? 기울기 뭘로 넣어야 돼? 22번. 식자할 때 기울기 뭘로 넣어야 돼요? y는 19. 틀렸어요. 19 빼기 뭐라고요? 6x라고 틀리죠? 일단 기울기는 6이 맞아요. 근데 얘가 빵 킬로미터에서가 몇이야? 지금 1km에서 기온이 19잖아요. 19라고 쓰면 안 되고요. 25라고 쓰셔야 돼요. 6을 한 번 더해서 1km가 아니라 지면으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실수 되게 많이 났어요.
됐죠? 이런 게 사실 함정 문제, 쉬운 것들은 함정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0km에서가 우리가 y절편이잖아. x에다 0 넣었을 때 19가 아니라 25가 나와요. 아우 정말 질문을 안 했어. 자 볼게요. 아 이거 했어? 안 했는데 20분? 20분까지. 어이 그래요? 여기 22번으로 가볼게요. 21번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만 결정된다. 자 그럼 얘를 볼게요. 자 일단 y는 출발할 거야. 자 지면에서 10km까지는 1km씩 높아질 때마다 6도씩 일정하게 내려간대요. 그럼 마이너스 6x가 맞는 거야. 1km다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km 지점이래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하냐면 얘 y절편을 몰라. b로 넣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19래요. 이 얘기하는 거죠. 1km일 때 19도. 얘가 온도고요. 얘는 높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19는 마이너스 6 더하기 b니까 b가 25죠. 맞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25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19 써서 틀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1km 지점이 아니라 0km 지점일 때가 y절편이요. 자, 그 다음에 23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km일 때 그러면 x에다 5 넣으라는 얘기죠. y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도가 되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24번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의 조건을 모두 쓰래요. 자 일단 문제 다 무시하고 세 개의 직선이 맞네. 이거 정리 한번 해볼래요? 노트든 뭐 어디든 괜찮으니까 여기 시험지에도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 자 그래서 얘는 세 직선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적어봐요. 자 해설지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 세 가지로 쪼개셔야 돼요. 자 세 가지가 뭐냐면 1번 자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면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두 번째 자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평행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 이거 세 개로 쪼개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두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을 지날 때가 삼각형이 안 되죠.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24번의 위에 그래프에는요 1번은 아니죠. 일치하는 경우는 없어. 왜냐면 일단 두 개의 식이 좀 다르게 나와 이미. 일치하는 경우는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경우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식 이미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이미 기울기가 다른 상황이니까 사실 1번도 잘 안 써.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로 써도 답이고요. 근데 해설지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두 직선 이상이 두 개 이상의 직선이 두 직선 이상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모두 만날 때 한 점을 모두 지날 때 뭐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를 쓰면 다 답이 돼요. 쌤이 그 불관식 쓴 거 다 보고 다시 채점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원래는 그냥 세 개로 기억해 두시면 제일 좋아요. 나중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24번은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 A값이 될 수 없는 수들을 모두 구하고 그 수들의 곱을 구하려. 이게 좀 복잡하네요.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번은 제외예요. 1번은 어차피 두 개의 직선이 이미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1번 제외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건 2번이랑 3번을 두 개를 조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거 이따가 10분 뒤에 할게요. A값이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A값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찾으면 돼요. 알겠죠? 10분 쉬었다 갑시다.